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상입니다. 울산도 12억, 5대 광역시 모두 10억 넘었다. 오늘의 가장 핫한 뉴스입니다. 수도권 규제 피한 자금이 몰렸다. 이렇게 해서 울산 남구 문수로 2차 아이파크 올 초 7억 9개월 만에 5억 공충 12억 찍었고요. 2018년 광주 봉선동 첫 10억 클럽 가입했고요. 2019년 대구, 대전, 부산 속속 돌파했고요. 투기적 수요 급등락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제재인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그냥 유지할 것 같아요. 울산의 전용 면적 84, 34평이죠. 아파트가 처음으로 10억 넘게 매매 거래됐습니다. 이로써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광역시 전용 34평이 모두 10억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광주에서는 2018년 처음으로 10억을 넘어선 뒤 대구, 대전, 부산 차례로 이름을 올렸고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중 유동자금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제도 규제로 묶인 서울 등 수도권을 피해 지방광역시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5대 광역시 모두 10억 클럽에 가입했는데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울산 남구 문수로 2차 아이파크 1, 2단지 전용 34평 지난달 모두 매매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수로 2차 아파트 단지는 전용 34평이 지난달 25일 12억 원의 최고가를 거래됐고요. 문수로 2차 아이파크 단지 2단지 전용 34평도 같은 달 23일 11억 9천만 원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월 초 해당 타입이 7억 원 정도에 거래됐는데요. 9개월가량 만에 5억 원이 오른 셈이고요. 한국감정을 따르면 울산의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변동률은 지난 9월 21일 이후 줄곧 0.2 이상 상승했고요. 울산의 대치동이라 불리는 남구는 지난달 1.95 상승했고요. 대구 수성구는 2.48%, 남구 수영구는 부산 수영구는 2.07%, 해운대구 2.02%, 이렇게 상승률이 높았고요. 울산 K공인중개사는 내년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전셋값이 치솟았고요. 전셋값이 다시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울산의 지난달 월간 전셋값 상승률은 1.16으로 기록해 세종 1.26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울산을 끝으로 5대 광역시 전용 34평 아파트값이 모두 10억 원을 넘겼습니다. 2018년 11월 광주 남구 봉선동 봉선 3차 한국아델리움 전용 34평이 11억 1,1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지방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한 뒤 광주 남구 봉선동이 10억 클럽을 제일 먼저 돌파했네요. 대전 유성구 도룡 SKV 전용 10억 1천 돌파하고요. 2019년 12월 22일이었네요.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키스스타가 전용 34평에 10억 547만 원 돌파했고요. 2019년 12월 18일이었네요.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트 버머가 34평이 10억 4천만 원, 2019년 11월에 모두 10억 원이 넘게 거래됐습니다. 6대 광역시로 넓히면 인천만 10억 원 지금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다만 인천 연수구 송도 국제동시 대방 DMCT가 전용 34평이 6월 9억 9,970만 원, 이거 10억 다 됐다고 봐야죠. 조만간 10억 클럽 달성할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세정시 7월 샷든마을 11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전용이 34평이 11억 원이 거래돼서 10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6대 광역시, 세종시 이렇게 10억 클럽에 가입되잖아요. 서울 규제 풍수효과가 이어질 듯 합니다. 서울 지방광역시 가운데 10억 원을 넘은 아파트 단지는 학군, 신축, 조망권 등 3대 요소가 확보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0억 원을 넘는 대전 유성구 도령동 도령 SK뷰, 광주 남구 봉성도 봉선 3차 한국 아델리움, 대구 수성구 버머 등 힐스테이트 버머 전부 학군이 우수한 지역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고요. 지방 인구가 줄고 경기가 위축되지만 학군을 중심으로 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등 규제가 집중되는 당분간 시중 유동성이 수도권 비주계죠. 지방광역시로 계속 몰릴 가능성이 있다 전망했고요. 지난달 경기 김포 힐스테이트에서 리버시티 1단지가 전용 114 분양권이 10억 2,700, 이거는 40평이나 되겠네요. 42평. 거리가 성사되는 등 대출, 세제, 규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규제 지역으로 집값으로 계속 오른다. 다만 투기 수요에 따라 아파트가 급등락 가능성이 있다. 광주 번성동 아파트는 2018년 11억 1,100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2억 원이 떨어진 8억 원대에 거래되기도 했다. 실거래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한 지역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네요. 그 다음에 전세난이 커지는데 국토부는 뾰족한 해법이 없어 난감하다. 이렇게 부동산 점검 회의도 취소하고 있고 공급 확대는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세입자 10명 중 7명이 임대차 보호법이 도움이 안 된다. 직방 1154명 설문조사했더니 임대차법 때문에 오히려 전세난이 나오고 임차인은 82%가
전세가 더 좋다. 지금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있죠. 월세로 돌아가고 있고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취지로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전세 임차인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고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전세를 선호하는데 임대차 보호법이 오히려 전세를 난을 초래하게 했다. 이런 난이 평가가 있습니다. 재산세 많이 때리니까 전세가 사라지는 건 뭐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일부러 적게 잡았나 정부 추정치와 실제 세금 최대 40, 거의 7%, 50%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실제 보유세 낮게 추정한 국토부 시뮬레이션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건보료도 주목구구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세금이 적게 나올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비현실적으로 가정으로 국민 눈 가리고 사실상 증세를 감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 21억 아파트가 1,000만원 정도 될 건데 실제로는 한 1,500만원 된다. 이렇게 되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건보료도 굉장히 지금 좁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자동차도 있고 건물도 있고 이런 거 했었을 경우 건보료가 매우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게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되어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원주민 딱지 못 돌려받게 돼 이기 신도시 계약 무효 소송 자자드나 이게 되는데, 대법원이 예전에 한 1년 전에는가 좀 미친 판결을 내렸어요. 원주민이 보통 이런 경우 있거든요. 지구 단위 내에 강제 수용을 하잖아요, LH가. 그러면 그 딱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딱지를 보통 LH가 한 번만 팔게 되는데, 보통 이제 부동산이나 변호사 끼고 전전매를 막 해버리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류상으로는 한 번, 실제는 여러 번 팔았는데, 그랬는데 요게 뭐냐면은 대법원이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해서 온 소유자한테 최초 원주민한테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전에 이미 예를 들어서 건물까지 다 지어놨는데 건물을 때려 부숴야 되냐, 이것은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원주민이 다 원 소유자가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후속 건물주들이 그 돈을 줘야 되냐. 그게 중간에 땅을 전전매했는데 최종적으로 등기 쳐서 했던 그 사람이 건물까지 지어 올렸어. 등기가 쳐졌어. 그 다음에 또 집합상가를 지어가지고 얘가 소유자가 다 나눠져 버렸어.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냔 말이야. 대법관 애들이 현실 실무를 모르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벌어지지 모르니까 이따위 판결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판결이 지금 1심에서라든지 인정 못하겠다는 그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이런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 상황에 봐보면. 더더군다나 LH가 아예 조항을 바꿔버렸어요. LH가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개정안에다 매수인이 LH 등 사업 시행자 동의를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면 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을 신설 조항을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전전 매매하고 그걸 팔았던 원주민도 나쁜 놈이잖아요. 원주민도 사실 지가 여러 번 팔았으니까 나쁜 놈이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원주민한테 마치 원주민이 약자인 것처럼. 왜냐면 사람은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팔았냐, 10년 전에 팔았냐, 7년 전에 팔았냐, 그때 시세로 다 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LH가 뭐냐면은 이런 조항을 넣는다는 것 자체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이런 계약 조항이라고 해요. 이게 대법원의 판결이 돼버리면 수십 명, 예를 들어서 2010년에 뭐냐면 지구단위 도시 개발하면 한 10년 정도 걸리잖아요. 많게는 20년까지 땅을 건물을 지어 올리는데 20년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 땅을 몇 번을 팝니까? 10번도 팔리고 5번도 팔리고, 거기도 또 건물 지어가지고 집합상가 지어서 또 소유자가 막 20명, 30명으로 찢어져 있는데 그 땅을 다 때려붓고 땅 가격은 20억인데 건물 가격이 200억인데 예를 들어 200억 건물을 다 때려 부어라? 이거는 뭐냐면은 대한민국 경제상으로도 유익한 게 아니죠. 이것도 경제의 서비스니까. 그래서 이런 대법원 판결이 빨리 그냥
무력화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올라가면 다시 그 전원합의체 판결을 해서 수정하기를 뭐 권해드린다 말씀드린 게 뭐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매물 통기 경매가 후군 낙찰가 역대 최고 넉 달째 경매물건 60건 밑돌아 정부 규제로 공급 심화하면서 똘똘한 한 채 열풍 기한몸 감정가 15억 넘어도 쉽게 낙찰된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매일경제 신문인데도 똑같네요. 전세입자 10명 중 7명 임대차법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집주인 세입자 모두 부정적이다. 80%는 전세를 선호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